안녕하십니까, 이선아입니다. 미국 전역을 흔든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유럽 대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주말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위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 코로나19 재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프랑스와 독일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진 세네갈 출신 라민 디엥 유가족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Lamine ne s'est jamais retrouvé debout, a tiré pour le plaquer au sol. 시민들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며 구호를 외칩니다. 파리에서는 주말마다 인종차별이 반대하고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Je suis venu aujourd'hui parce que pour dénoncer les violences policières et le racisme dans la police. Ce qui s'est passé aux États-Unis, c'est scandaleux. Ce qui se passe en France, c'est la même chose. Pour que le gouvernement nous entende et que la police arrête d'être raciste et qu'on arrête d'autoriser la police à être raciste et violente. 미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시위 여파로 프랑스는 현재 공권력 과잉 행사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의 체포 및 작전 과정에서 숨진 흑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찰 내 만연한 인종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규탄하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자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종식 선언하고 이제는 격리 해제시켰는데 거기에 딱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서 시위들을 또 다들 모여서 마스크 안 쓰고 또 하니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프랑스가 이처럼 시위뿐 아니라 봉쇄 조치 완화로 그동안 미뤄둔 모임과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가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프랑스처럼 독일에서도 최근 인종차별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 도심 곳곳이 주말이면 평화 시위 인파로 가득합니다. 밀접 접촉이 많은 현장이지만 마스크 등 방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I worry that corona will spread again because people sometimes gather for demonstration, especially nowadays Black Lives Matter demo. They gather almost 9,000 people at Hamburg Rathaus 2 weeks ago. 일부 도시에서는 장기간 이뤄진 코로나19 통제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동으로 퍼지는 등 통제 완화 요구가 과격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회나 폭력 사태 현장에 인파가 몰려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점입니다. 최근 독일 서부의 대형 도축장에서 직원 1,500여 명이 집단 감염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느슨해진 긴장감을 틈타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So, und dadurch besteht dann natürlich die Gefahr, gerade bei großen Menschenansammlungen, dass da wieder eine zweite Welle entstehen könnte. 마스크를 얼마나 잘 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좁게 모여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공공생활 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감염 경로 추적 등을 통해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 IMF 세대처럼 지금의 청년층을 코로나 세대로 불리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구직난 등 각종 직격탄을 맞은 세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취업난과 달리 일본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졸자 취업률이 98%에 육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혜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한 일본. 도시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실직을 한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봤고요.
이런 와중에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올해 대졸자의 취업률이 사상 최대치인 98%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 시장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걸까? 일본에서는 구직자가 졸업하기 1, 2년 전부터 취업 내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코로나19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質のいい仕事を見つけるの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なんか就業支援っていうのは多分ないんじゃないかな。その政府からは基本的にはもう自分で探して自分でどうにかしなさいっていう感じで。 오히려 일본 주요 기업 100여 개 가운데 약 26%는 내년 신규 졸업자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취업난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 채용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체적인 채용 일정이 뒤로 늦춰졌고 기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 채용 축소를 고려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문제는 이런 안정적인 취업률만을 접하고 해외 구직을 꿈꾸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취업에만 치중할 경우 일자리 질을 담보하지 못한 해외 취업 맹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취업이 잘 되고 고용 안정성은 높지만 연공서열 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해서 몇 년 이내에는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도 한국보다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에 희망을 품고 왔다가 1, 2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도 코로나19 이후 과거 조직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업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자기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 개별 업무 역량을 키우는 전략으로 취업에 도전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YTN 월드 이혜은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펼친 친환경 정책이 뜻하지 않게 전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추진력을 얻게 됐는데요. 정지훈 리포터가 파리 도심을 돌아봤습니다. 자동차 도로를 축소한 자리에 자전거 도로를 넓힌 프랑스 파리.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들이 시원스럽게 달립니다. 공유 자전거 거치대마다 이용자들이 늘면서 파리는 자전거 친화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Quand on veut aller se promener déjà, il y a un tout petit peu moins de circulation. Et quand on veut aller d'un point à un autre, c'est vrai que moi je vais plutôt choisir de prendre mon vélo. 차량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 중인 파리시의 정책이 뜻밖의 코로나19와 맞물려 힘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한 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Tous les gens craignent un peu, ils ont un peu peur d'être dans des endroits renfermés à côté d'autres personnes. Et c'est vrai que le vélo, en fait, on est tout seul, donc c'est très pratique. Et ça évite, je pense, aussi la répansion, enfin la transmission du virus. À part peut-être sur les poignets et tout, il faut faire attention.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밀폐된 공간에 조금 마스크를 안 끼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약간 불안한 마음에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전에는 자전거 이용객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져가지고 되게 타기가 편리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호전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파리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Solution pour la ville, il est non polluant, il est non bruyant et surtout il prend très peu d'espace. Et Paris est une ville très dense, très peuplée, il y a 2 millions d'habitants qui habitent sur une toute petite surface.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언택트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자전거 열풍.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줄이고 친환경 정책이 확산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 다양한 비대면 관련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질랜드에서는 동포 로봇 박사가 어르신들을 위한 비대면 치매 케어 로봇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준섭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75세 경도인지 장애를 앓는 프란시스 씨는 요즘 일상에 색다른 재미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겼던 노인센터에 새로운 로봇 친구가 등장하며 생긴 변화입니다. I think it would be wonderful for that, and also to have
I suppose it's like having a person in here. Well, I think, well, it stretches your mind a bit because, I mean, sometimes you might be just reading or something. It actually makes you use your brain. 환자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로봇의 역할입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feeling today? I'm feeling very well, thank you. 의사의 Mostly 처방과 I do. 치료법이 I mean, 저장된 로봇은 환자를 상시 some people- 관찰하면서 규칙적인 활동을 돕습니다. I think that through providing cognitive games and cognitive stimulation, then robots might be able to slow down the pace of cognitive decline. I think, dementia is sort of a progressive disease, and so once you've got the early signs of it, it's hard to reverse it, but robots can potentially help with stabilizing it. 이 로봇은 오클랜드대 안호석 교수 연구팀과 한국 연구팀이 합작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20년째 로봇을 개발하는 안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치매 노인만을 위한 로봇을 연구해 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12주간 실험을 하는 동안 락다운 기간이 겹쳐서 저희가 로봇을 접근을 못하거나 아니면 노인분들과 얘기를 못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걱정을 했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노인분들이 스스로 로봇을 잘 사용을 하시고 오히려 전문가 도움 없이도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게 됐어요. 아직은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하면서 치매 케어 로봇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단계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비대면 의료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YTN월드 이준석입니다. 봉쇄 완화로 경제 활동이 늘고 시위 등을 겪으면서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2, 3만 명대로 심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염병에 취약한 계층이 바로 거리 위 노숙인들인데요. 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온정의 손길을 건네는 한인 단체가 있습니다. 나눔의 현장에 최은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빗자를 건네는 분주한 손길. 전염병 취약계층인 노숙인들을 위해 마스크도 나눠줍니다. 주말마다 급식 봉사를 이어온 이 한인단체는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지원에 도움의 손길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은 물리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거리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었고 Not only just with food and things like clothing, but with a message also. A message of hope. 샌프란시스코 최대 노숙인 거주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미국에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을 포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호텔 객실 2만여 개를 노숙인들을 위한 격리시설로 지정했지만 오히려 홀로 고립됐다는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다시 거리로 나오는 노숙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The downside is it's much more lonely because you're stuck in a room all the time. And you can go out and come back in, but you can't have any company. 고립감을 덜어주고자 샌프란시스코는 특정 구역에 노숙인들의 캠프 수용을 허락하고 무료로 검사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들을 만나온 봉사자들은 격리시설을 통한 방역도 필요하지만 노숙인들과 소통하며 우울과 불안감을 덜어주는 심리 방역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사실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 광대해질 것이고 어느 수준의 높이 이르게 되면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오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함으로 충분한 어느 만큼의 치유가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야기를 가능한 한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월드 최음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건 환경 탓에 코로나19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민관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송태진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일주일에 300여 명의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를 더 하고 싶어도
진단 키트는 물론 방역용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We don't have enough surgical gowns and coveralls and the N95 masks. Above and beyond that, I think also the space that we have for our isolation units, we don't have sufficient beds. 케냐는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검사율이 0.2%대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건 환경이 열악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이 병원에 20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NGO와 케냐 한인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동포들은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케냐 정부에 한국산 진단 키트와 마스크 5만 장을 기증했습니다. 100명 이상 130명까지도 느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 지원을 통해서 케냐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한인 교민 공동체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을 모금하게 되었는데 교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케냐는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과 함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One of the challenges that Kenya and other countries globally are facing is being able to access testing kits. It will certainly go a very, very long way in supporting us in the fight against COVID. 한국 민관이 협력해 케냐 정부에 지원한 금액은 우리 돈 약 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 더디기만 했던 코로나19 진단 검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YTN 월드 송태진입니다.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하얼빈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